미국 바락제로 크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까지 하락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기업회생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채권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관련 상품을 발행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망 이후 받는 보험금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쪼개받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연금 외에도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비용에도 보험금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가 한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한전의 자회사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을 시작으로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곤두박질 치면서 이달 초에 이뤄졌던 일부 회복이 다시 지난달 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황과 함께 진앙지인 미국 상황까지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코스피가 그래도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침체 공포로 2% 이상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가 낙폭을 1.2%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한때 2,500선도 위태했지만 2,540선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해진 뉴욕 증시 폭락 사태는 공교롭게도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하던 바로 그날이어서 시장의 공포감은 더욱 컸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저점 매수 효과로 5% 상승하면서 전자제품 업종이 4% 이상 오르고 있고 비철금속의 고려아연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요 종목들과 아시아 증시 흐름도 짚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셀트리온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승폭이 컸었던 하나에어로, HD현대, 포스코홀딩스는 각각 3%, 4% 내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80% 무상감자로 KG모빌리티가 19% 내외 하락하고 있고 레드캡 투어도 배당락으로 2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일본과 대만의 하락폭이 컸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대만 가권지수가 각각 1.2%, 2.4% 내외로 하락하고 있고 홍콩 H가 0.7%, 상해와 심천이 각각 0.4%, 0.6% 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원가량 오른 1,456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증시를 끌어내린 건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시장의 흔들림에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강조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지만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김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면서 관세는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성과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할 일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관세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당장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다음 달 2일에는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월가에선 미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30%에서 40%로 높였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반영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백악관은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은 다음 달쯤 해소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2분기부터 감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뉴욕 증시의 흔들림은 다양한 경로로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종목 중 하나의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다미 기자, 대출이 중단된 종목이 어떤 겁니까? 네, 한국투자증권은 어제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투증권은 내부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단기 주가 변동성이 커 위험성이 큰 경우 수시로 대출 불가 종목을 지정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변경될 시 신용대출과 만기 연장도 중단됩니다.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는 지난해 6월 상장한 빅테크 밸류체인 액티브 시리즈 중 하나로 구글 성장세와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미국 증시 부진과 함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에이스 구글 밸류체인 액티브는 전날 종가 기준 지난해 말보다 16.72% 떨어졌고 간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4% 넘게 하락하자 ETF 주가는 오늘도 6% 넘게 하락 중입니다. 네, 이렇게 대출 중단 조치가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미국 증시는 지난해 말까지 이른바 트럼프 기대 효과로 호황을 누렸지만 올해 초부터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기 미국 빅테크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에만 22% 넘게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 공포가 확대되는 만큼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의 여파는 홈플러스가 엮여있는 여러 금융상품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급기야 홈플러스 채권을 샀던 투자자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고 또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뭡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전자당기사채를 샀던 개인 투자자들은 내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유동화증권 전단체를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카드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매각해 발행한 유동화증권 규모는 4천억 원 규모인데 상거래 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으로 분류되면서 상환이 유예된 상황입니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는 증권사에서 유동화증권을 리테일 창구를 통해 개인에게 다시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희생 절차에 따라 상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홈플러스 관련 CP 등 단기 채권의 개인 대상 판매 금액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국세청은 MBK 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의 영업과 직결되는 납품 문제는 그래도 점차 정상화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납품을 중단했던 팔도 측은 오늘부로 납품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서식품도 홈플러스와 협의가 완료돼 12일부터 다시 납품하기로 했는데요. 홈플러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납품 합의가 완료된 주요 기업들은 삼성,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오뚜기 등입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와 LG전자 등은 여전히 홈플러스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대금 지급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상거래 채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력사들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일부 강남권에서 아파트값이 오르는 모습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책을 다시 펼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오세훈 시장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서대문 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지금까지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거래 물량이나 오르는 속도에서 큰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남권에서의 일부 상승 거래에 대해서는 그간 억눌려 있던 것이 풀리면서 스프링 효과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앞으로 3에서 6개월 더 예의주시하며 앞으로 조치할 사항이 무엇인지 계속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 시장의 발언을 좀 검증해보죠. 실제로 최근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값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3일 기준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 아파트값은 0.68% 올랐고 이어 강남과 서초가 각각 0.52%, 0.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 지난 1월 3,44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달에는 4,179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지난 1월 12억 6천만 원에서 지난달 12억 9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토어제 해제 이후 수치상 눈에 띄게 거래량과 가격 모두 우상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보통 받는 보험금이죠. 시대가 달라지고 인식이 바뀌면서 점차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앞으로는 이 보험금을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분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사망 후에 보험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매달 약 15만 원씩 20년 동안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할 시 유동화 개시 연령에 따라 20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약 155%에서 204%까지 연금으로 매달 수령하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에 받게 됩니다. 보험료 적립액을 활용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또 예정 이율이 낮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까지 유동화가 가능한데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하고요. 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 계약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연금처럼 받는 것뿐만 아니고 서비스로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이용료 별도 납입 없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충당하는 방식인데요.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보험 상품들도 향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노후 지원 5종 세트 등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 상품들로 전격 개편합니다. 인구, 기술, 기후 3대 변화 등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당국은 보험 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가 되도록 혁신금융 서비스 추진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런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 빈곤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안전판인 국민연금을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전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영 기자, 일단 200만 원 기준의 의미가 뭡니까? 네,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뜻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공개한 국민 노후 보장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건강한 상태에서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 1,000원, 적정 생활비는 192만 1,000원이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4만 9,374명으로 전체 수급자 699만 5,544명 중 0.7%였습니다. 수급자 1,000명 중에 7명만이 월 2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8.2%, 48,48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여성은 1.8%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직후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던 데다 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를 담당했고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까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수급액이 많이 늘어난 편이죠. 그렇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이후 노령연금을 타가는 사람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서 기본연금액이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 액수를 늘리려면 가입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월 200만 원 수급자는 제도 시행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10명이 처음 나왔고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 불어났으며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껑충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5만 6,494원에 불과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생활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간 가산세 부담까지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적인 왜곡도 물론 있겠지만 잘 몰라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어떤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사례에 따르면 먼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써오던 건물이지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해 추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또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인데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선 농지 소재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 품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포처럼 해당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토지를 양도 시기를 달리해 나눠 거래하며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킨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의 내용들은 관세관청에서 늘 검증하는 부분임에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와 그 자회사의 협력사가 한전이 발주한 자재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상황이 참 묘하게 됐습니다. 한전의 자회사가 모회사인 한전을 속이게 된 건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전 KDN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력 ICT 기업인 한전 KDN은 한전의 자회사로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준시장형 공기업인데요. 한전 KDN은 한전이 지난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 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구입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협력사인 엑셈을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사진과 동영상 또 메일 본문 등 일정한 규격이 없는 데이터로 정형 데이터보다 차지하는 용량이 크고 또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엑셈은 한전 KDN의 요청을 받은 이후 한전 KDN의 입찰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과적으로는 한전 KDN이 한전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정위는 협력사인 엑셈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인정해 시정명령만 부과했고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이례적인 모회사 속이기 사태와 관련해서 한전의 자회사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포에서 곰팡이가 나와 제품이 전량 리콜됐습니다.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을 속여서 판매한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문제의 제품 어떤 겁니까? 네, 쿠팡의 자체 브랜드를 운영하는 자회사 CPLB가 판매하는 곰곰 우육포 제품입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7월 29일까지인 800g짜리 제품인데요. 이번 리콜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되는 18개 육포 제품을 대상으로 한 품질 검사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업체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환불 처리를 진행하는 상태로 추가적인 판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포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최근 4년 동안 40건 정도로 제품 섭취 후 복통,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곰팡이 등을 발견한 경우였습니다. 네, 그리고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다는 업체는 어떤 곳입니까? 네, 초록마을의 육포 제품은 지방 함량을 6g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10g이었고 코주구 BNF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785mg이지만 450mg으로 적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지방이나 나트륨을 절반 가까이 축소 표기한 셈입니다. 육포 제품 전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은 2배 이상, 당류는 11배나 차이 나는 만큼 섭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같은 용량 대비 가격도 11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정안에는 갑질 방지에 더해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지원책도 담기면서 가격 인하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 우선 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공개하고 오늘부터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0년부터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용하면서 배송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무료 배송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는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을 판매가로 책정해야 했는데 카카오는 이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책정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 입장에선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강제당한 셈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카카오는 작년 10월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 자진 시정하겠다고 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면서 상생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 자진 시정안, 그러니까 상생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납품업체가 상품가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여부, 다시 말해 배송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어떤 배송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차별할 수 없도록 관련 정책도 만들도록 했고 다크 패턴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책정 행위를 방지하는 시스템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지급 결제 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위탁 판매 수수료를 동계하면서 유료 배송 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마케팅 지원도 병행하면서 최대 200억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선물하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기질도 나쁜데요.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공기는 탁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의 미세먼지가 나쁘고 그 밖에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전남과 제주는 공기질이 양호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전국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은 금요일까지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부터는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이 양호해지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